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진짜 가을입니다. 오늘이 24절기 중에 추분이거든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동지까지 낮이 점점 짧아지고요. 밤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이제 물러가고 가을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거지도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 무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집중호우에다가 연이은 태풍까지 찾아와서 농가들의 피해가 엄청 큽니다. 아마 예년만큼의 수확은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 지은 건데 농민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까 싶네요. 이 가을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요. 또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첫 곡 조항조입니다. 걱정 마라, 지나간다. 울지 마라, 지나간다. 버티고 버텨라. 사는 게 힘들어도 절대로 기죽지 마라. 벼랑 끝 내 인생은 잃을 것도 없다. 막혀버린 이 현실에 갇혀 살아도 나를 위한 태양이 떠오를 거야. 울지 마라, 지나간다. 외롭게 살아도.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이불 끌어당겨다 덥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을이 온 거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네요. 네, 이맘때쯤이면 가을 거지 이제 시작될 때잖아요. 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맞아요. 그래서 좀 서울 교외로 나가면 막 황금 들녘을 막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얼마 전까지 막 계속 태풍이 오고 날씨가 장마가 계속되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가을 거지가 참 힘들겠다 싶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이게 장마가 너무 오래 있었고 네, 오랫동안 사상 있었고요. 아마 최대로 길게 네. 장마도 있었고 태풍이 그러니까요. 또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몇 이렇게 번씩 그냥.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코로나가 아니라면 저희들 아마 가을 풍경 볼라 많이 돌아다녔을 텐데 네. 집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사실 그 생각 못했는데 그렇겠네요. 네. 오히려 원래 농사가 엄청 타격을 많이 입었을 듯합니다. 네, 그래서 사과 과수원하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예. 막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떨어진 사과가 더 많다라고 어머나 어떻게 하더라고요. 제가 네. 작년에 안동에 갔을 때 네네. 그 사과밭을 지나가는데 사실 사과를 사려고 간 건 아닌데 네.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쁘죠. 네, 내려서 구경하다가 네 굉장히 맞아요. 많이 사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게 사과가 네. 많이 떨어졌다 하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과일값도 그렇고 뭐 다른 농산품 가격이 올해는 추석 보내는데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 농민 여러분들의 그 애타는 마음을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좀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싶어요. 그렇죠. 이 농사를 지으면서 1년 동안 이게 수확할 네. 때 되면 자기 자식하고도 같지 않나요? 그럼요. 근데 그거가 막 망가져가고 떨어지고 불량 상품으로 되게 되면 이게 헛고생할 뿐만 아니라 네. 저희들 이제 소비자로서도 어떻게 보면 구매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럼요. 가격이 상승되니까 서로 다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중국 지역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중국은 이제 북방과 남방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데 남방 쪽에는 네. 그냥 이제 뭐 피해 이게 우리가 뭐 수확이 줄어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 폭우가 심한 곳은 아예 수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마을 전체가 잠기고 그렇죠. 다 그랬었잖아요. 잠기거나 그다음 또 북쪽에 상대적으로 괜찮은 곳도 이 태풍 영향도 있고 또 비도 네. 적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또 올해는 인력이 막 남아 돌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 어렵습니다. 네. 거의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일거리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반년은 네. 거의 안 됐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좀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수확은 사실 요즘인 게 아니라 그 전에 잘 이렇게 가꿔져야 되는데 원래는 사실 저도 못 따라가 봐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서로가 서로에게 좀 힘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마음만 안타깝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떻게 가서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한때 그 한국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강원도에서 굉장히 많은 감자가 나왔는데 네네네. 그 감자를 팔아주기. 어떻게 팔아주기. 네. 그래서 동네 보니까 모든 집에서 다 한 박스씩 그 뭐 어떤 집은 뭐 많이 먹는 집도 있겠지만 또 적게 먹는 집 상관없이 그걸 다 가져다가 같이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런 상황에 사과가 떨어져도 먹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네. 또 네. 즙을 짜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게 이용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손질을 잘해서 네. 사과즙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아마 판매를 할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뭐 못난이 사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태풍 피해가 있으니까 이게 뭐 일부러 망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썩은 거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캠페인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아마 서로가 슬기를 모아서 잘 이겨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성수 학생이 보내온 나의 소망이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9월 3일이다. 바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생일이다. 우리 가족은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 정심을 외할머니네 집에서 만두를 빚으면서 명절을 쇠기로 약속하였다. 오전 10시쯤 우리는 할머니네 집에 도착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만두를 빚기 시작하였다. 처음 빚는 만두여서 나는 어쩔 줄을 몰랐다. 재미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였다.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다. 할머니 말씀대로 빚으니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만두가 빚어졌다. 우리 집 식구들의 빚은 만두는 모양이 다종다양하였다. 기선 같고 귀 같고 복주머니 같고 우리는 하하호호 웃음바다에서 명절을 즐겼다. 순간 나는 태풍이 불고 홍수가 져서 재해를 입은 재해 이민들이 생각났다. 그들은 우리처럼 기쁘게 명절도 쉬지 못하고 집과 가족을 잃고 얼마나 속상할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따뜻한 집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맛난 만두도 먹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기분으로 자치주의 생일을 축하하니 말이다. 태풍아, 저리 쏙 물러가거라. 네. 아유, 아무래도 학생이 쓴 편지여서 귀여운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최성수 학생이 보니까 이제 소학교 5학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소망해서 이 글을 읽기 전에 네. 5학년 학생은 보통 소망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죠. 뭐 물건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태풍아 저리 쏙 물러가거라. 우리가 원하는 건데요. 네. 이런 9월 3일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생일을 네. 명절처럼 보내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9월 3일 날에 연변 전족 자치주가 성립됐다. 이런 의미로 해서 네. 이게 주 생일입니다. 주 탄생일.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사실 원래 이런 상황 아닐 때는 각종 기관 정부에서 주 기관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어떻게 보면 대잔치 네네네. 운동회처럼 이렇게 네.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각 기관에 다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 가정에서는 또 이거를 계기로 가정에 모여서 뭐 네. 만두 빚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동네에서 이제 뭐 춤 시합한다, 노래 시합한다 하면 나가서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광장에 가서 이제 네. 표현하고. 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9월 3일 날은 정말 대잔치를 한 것 같습니다. 막 축제 같은 날이네요. 예. 네. 그 큰 운동장, 사람을 제일 많이 네네네. 들어갈 수 있는 운동장에서 여기에 가지 못한 분들은 생방송으로 이제 지켜보고 이랬거든요. 네. 그다음 그 공원에 가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돋보조에서 또 생일이다 이래서 나와서 녹음기 켜고 이제 같이 춤도 추고. 예. 근데 만두까지 같이 빚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만두 뭐 설날 뭐 이럴 때 많이 빚거든요. 네. 근데 평소에도 만두를 많이 만들어 드시잖아요. 중국의 이제 북방 지역의 분들은 네. 만두가 꼭 설날에 빚는 거예요. 설날은 필수로 빚고요. 네. 보통 이제 뭐 자식분들 집에서 먼 데서 왔다. 그러면 같이 이제 만두를 같이 빚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이거는 자주자주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좀 좋은 일이 생겼다 할 때는 만두를 같이 왜냐면 만두 빚는 시간이 이제 좀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둥그랗게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기 때문에 꼭 설날 뭐 중요한 명절 아니래도 만두를 빚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집은 우리가 한 번씩 집에 갈 때마다 엄마가 만두를 빚거든요. 특별히 떠나기 전에 만두를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할빈에 그때 공개방송을 하러 이제 갔다가 오는데 떠나는 사람들에게 만두를 먹여서 보낸다 그래가지고 만두집에 가서 만두 먹었던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만두가 어떤 복처럼 이렇게 다 싸서 너와 나의 뭐 우정, 사랑 이런 것도 맞습니다. 다 싸서 주는구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교자라는 이 의미가 이렇게 사람을 사귀다. 이런 의미도 또 이렇게 사실 다 한자는 똑같은 한자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서 떠나간 사람한테 나의 우정, 나의 이제 생각 이걸 전달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만드세요? 만두 잘 만드세요? 저는 만두를 잘 못 만들고 어머니가 만두를 잘 만드는데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하는 김치만두 있잖아요. 김치만두 그 속 만들고 이런 거는 좀 다르지만 그 과정은 비슷한데 생김새가 다르죠. 저희는 조금 이렇게 좀 한국에 만드는 김치만두 좀 작게 그리고 그 규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만두를 물에다 끓여서 이제 먹는 습관이 좀 많습니다. 물만두. 네, 물만두처럼. 근데 떡고기가 넣는 게 아니라 물만두처럼 끓인 다음에 그 물은 안 먹고 그냥 건져서 익혀서 먹는 거죠. 근데 한국 와 보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만두를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하죠. 빚고 그다음 그 만두를 떡국에다가 같이 먹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한국에 만드는 저희들 속이 든 찐빵 좀 그런 느낌. 네. 귀 모양이라고 하면은 이제 반달 모양. 네, 반달 모양. 네, 반달 모양. 네. 그리고 요즘은 잘 못 만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만드는 그런 작은 기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속만 잘 싸면 그거를 꼭 누르면 예쁘게. 그리고 이전에 제가 듣기로는 만두를 이렇게 예쁘게 싸면 여자가 마음씨도 곱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빨리 싸고 곱게 싸는 거를 많이 연습했는데 우리 때 와서는 많이 연습을 못해서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만두를 만들고 뭐 이런 시간은 참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바빠서 그럴 시간도 사실은 좀 없어요. 요즘은 사실 다 식당에 가서 편안하게 이제 시켜서 먹고 하는데 제가 기억에 이전에는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만두를 좀 잘 빚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한쪽 친구도. 그러면 그냥 그 같이 만드는 과정 자체가 웃으면서 재밌었습니다. 막 밀가루를 깨고 뭐 속 만들고 그 시간이 반나절 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모였던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가 좀 없어서 아쉽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들면서 네 거는 이뻐. 뭐 누구 거는 어때? 맞아요. 그리고 가끔 거기에다가 이상한 뭐 이렇게 뭐 고춧가루나 뭐 다른 걸 넣어가지고 이거를 당첨한 사람이 행운이다. 사실 당첨하면 굉장히 맛이 이상하잖아요. 어떤 때는 동전을 끓여가지고 넣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건 보통 춘절의 풍습인데. 춘절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당첨한 사람 되게 기뻐합니다. 당첨했다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편지를 준 성수 학생이
장마 때문에 수해를 입어서 맞아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애틋한 마음도 적어왔어요. 맞습니다. 네. 5학년 학생이 이런 생각하는 거가 사실 만두 빨리 끓여서 먹어야지 이런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특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을 서로 생각하면서 따뜻한 추석 명절 준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노래합니다. 소원을 말해봐. Turn it up. Just turn it up. That's right. Come on.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다른 팔을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헷갈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의 것.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은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입니다. 자, 오늘 행복우체통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심하림 학생이 보내온 뚱뚱보 아빠와 나라는 글인데요. 이 글은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저는 집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아빠를 보니 왠지 그날따라 아빠가 더 뚱뚱해 보였습니다. 하여 아빠를 보고 뚱뚱하다고 비웃었죠. 그러자 아빠는 머리를 돌려 저를 도로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하림이가 나보다 더 뚱뚱한걸. 아빠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저는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거든. 아빠가 분명 나보다 더 뚱뚱하거든. 뚱뚱보 아빠. 아빠와 저는 서로 지지 않을세라 뚱뚱하다고 비웃으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날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빠한테서 뚱뚱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림아,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래? 좋아요. 그럼 우리 같이 다이어트를 하기로 약속해요. 저와 아빠는 말다툼을 하다 말고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다이어트 약속을 했습니다. 뚱뚱보 아빠와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부터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날씬해질 것이라고 서로 신심을 북돋워주면서 오늘도 열심히 다이어트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네요. 저는 이제 엄마가 다이어트 한다는 걸 많이 들었는데 아빠가 다이어트 한다니까 더 재밌네요. 네. 근데 여기서 아빠를 엄마로 바꾸면 우리 집 아들과 제가 하는 얘기 같아서요. 저랑 우리 애도 마찬가지. 맨날 네. 서로 비우는. 네네. 네가 더 뚱뚱해.
그러면서 꼭 다이어트 하라 그러고 뭐 식탁에 앉아서 뭐 그만 먹어라. 맞아요. 먹을 거 그런 갖다 얘기하죠. 주면서 네. 그리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흔히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 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 다이어트라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다이어트는 살을 빼기보다 제가 볼 때 입을 먼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만 잘 관리하면 다이어트가 되는데 네. 이 입이 그러니까요. 관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이 들수록 어려운 거예요. 요즘은 집에 있으니까 그렇죠. 희한하게 냉장고를 왜 그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지 그러니까요. 저도 막 냉장고 때문에 안타까워요. 네. 사실 아빠하고 함께 지금 다이어트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누구랑 같이 하면은 좀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맞습니다. 하니까 좀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다이어트를 보니까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 네. 누군가 이렇게 경쟁보다는 누구한테 좀 보여주자. 그렇죠. 예. 뭐 내가 누가 살 더 많이 빼나 보여주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이거 있어야 되는데 혼자 하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아빠랑 이 주인공이 다이어트 성공했으면 뒤에 글을 좀 보고 싶네요. 따라할게요. 어떻게 했나 그런 네. 것도 좀 보고 싶기도 하고요. 다이어트 방법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아마도 추석이 또 이제 한 8일 후 10월 1일이 추석이잖아요. 큰일 나. 추석 후에 다이어트 해야 되겠네요. 그때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추석 때 또 뭐 이것저것 뭐 전두 부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다이어트 했던 게 다 무너질 텐데 추석 지나서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난 다이어트 하니까 못 먹어 이러면 네. 분위기가 굉장히 그렇죠. 안 좋아지거든요. 네, 다른 사람도 좀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나만 열심히 먹는 옆에 너무 날씬한 분이 나는 다 배불러 이러면 갑자기 먹다가 맛맛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다이어트라는 게 뭐 한 달, 두 달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정말 제가 한때 좀 이렇게 지파워를 제대로 한번 입을 일이 있어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진짜 날씬하면 진짜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한 2달 안에 8kg를 뺀 것 같습니다. 일단 음식을 정말 적게 먹었습니다. 막 꼭 참고 안 먹기로 이제 하고 그때 제 기억에 네가 다이어트하면 내가 어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다이어트를 성공했는데 혹독하게 좀 운동도 하고 근데 그거 유지를 꼭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에. 점점 살이 이제 불어나서 큰일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kg 정도를 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빡세게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트한 옷이든 뭐든 이렇게 꽉 조여가지고 이게 자주 칭찬받다 보면 그다음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건강을 지키면서 다이어트하자 요즘 제가 그러는데 안 되거든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보통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뭐 탄수화물은 좀 줄여야 되지만 뭐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꼭 좀 섭취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죠. 그래요. 나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왕창 먹고 운동해야지 하는데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한다는 제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지야. 네. 심아림 학생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지 아빠는 또 좀 살이 빠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 다이어트는 어느 분이나 다 이제 요즘에 숙제거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이어트란 주제 나오면 다 전문가입니다. 말이 진짜 많아요. 네. 동포 여러분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시고 또 어떻게 성공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다시 요요가 오더라고요 하는 사연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주제가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추석쯤 지나실 때쯤 돼서 저는 다이어트 어떻게 했어요? 라고 사연을 좀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서로가 건강한 모습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유가 왔다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가 되거든요. 나만 살찐 게 아니라 이런 편지도 네, 사연도 많이 왔으면 재밌겠습니다. 네, 자, 뭐 주변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만은 이렇게 좀 생활 속에 톡톡 튀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웃는 시간도 좀 마련해 봐야죠. 네, 네. 아, DJ DOC의 다이어트란 노래가 있어요. 진짜요? 네. 그 노래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FM. DJ 철이와 함께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